그럼 VIP 등록 먼저 하시던가요? 근데 그건 5천만 원 이상 예치 고객님만 가능하세요. 다혜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 환자들이 킥킥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르신들은 항상 이러세요. 나 건물주다, 나 옛날에 기부했다 이런 말이요. 그때 재무팀 박 과장이 시스템을 조회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늘빛 의료재단 후원예금 합계 1,503억 원.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접수 창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분이요, 우리 재단 최대 후원자 김영자 어르신이십니다. 사무국장의 말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장이 90도로 인사했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그 할머니가 병원을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78이에요.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영자 이모라고 불러주네요. 몇 년 전에 국밥집 문을 닫았는데도 말이죠. 새벽 5시. 저는 오늘도 시계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30년 넘게 국밥집을 하면서 새벽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게를 그만둔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시간에 깨네요.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고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들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신은 또렷해요. 숫자 계산만큼은 은행 직원보다도 빨라요.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네. 혼잣말을 하며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검정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꺼냈어요. 병원에 갈 때는 늘 이 옷을 입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 말이죠. 옷을 갈아입고 나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작은 크로스백 안에는 통장과 건강보험증,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있어요. 이 수첩에는 제가 기억해야 할 모든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숫자들까지도요. 집을 나서기 전에 시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벌써 몇몇 가게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저 시간에 가게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죠. 경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10년 된 작은 차지만 아직 튼튼해요. 저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따라 무릎이 유독 쑤셨습니다. 비가 올 징조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아는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영자 이모 벌써 나오셨네요. 건어물 가게 순이 씨였어요. 저보다 10살은 어린데도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건강은 어때요? 그냥 그래요. 이모는 오늘 어디 가세요? 병원에 잠깐 갔다 와야 해요. 무릎이 말썽이라서요. 순이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시장 한 바퀴를 돌며 몇몇 단골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국밥집을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도 말이죠.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영자 이모 국밥집 언제 다시 하실 거예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움직이던 그 시간들이요. 손님들이 뜨거운 국밥을 후루룩 마시며 맛있다고 해주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갈 시간이었어요.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시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IMF 때도 외환위기 때도 재개발 바람이 불 때도 저는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모은 돈들이 있었거든요. 국밥집 옆 자투리 땅, 재개발 보상금, 시장 상인들과 함께 만든 협동조합 출자금까지요. 그 돈들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빛 대학병원에 채권과 예금, 기부금으로 넣어둔 게 벌써 1,500억을 넘었어요. 병원 직원들 대부분은 누가 그런 거액을 기부했는지 모르죠. 저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무릎만 제대로 고치면 기부금을 더 늘려야지.
혼잣말을 하며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늘빛 대학병원이라는 큰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병원이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더 좋아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어요. 병원에 올 때마다 느끼는 그 마음이었죠. 나이 들어서 아픈 곳이 생길 때마다 드는 불안감 말이에요. 무릎 수술이 잘 될까요? 회복은 빨리 될까요? 가방을 꽉 움켜쥐고 병원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병원 주차장 입구에 도착하자 주차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는데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주차권 좀 부탁해요. 정형외과 진료 예약이 있어서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료 끝나고 접수증 보여주셔야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냥 들어가세요. 아, 그렇군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진료받고 나서 다시 오면 되는 일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비 한쪽에서는 환자복을 입은 분들이 휠체어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지나 접수 창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접수 창구가 두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줄이 아주 짧았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줄이 짧은 창구 위에는 VIP 앤드 종합검진 전용 창구라고 적힌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안경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온 거였죠. 짧은 줄로 가면 빨리 끝나겠네. 저는 자연스럽게 VIP 창구 앞에 섰습니다. 앞에 서 있는 분은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분의 접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접수 창구 뒤에 앉아있는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최다희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희 씨는 저를 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했어요. 어르신, 여긴 VIP 창구예요. 일반 접수는 저쪽 긴 줄로 가셔야 돼요. 다희 씨가 손으로 일반 접수 창구를 가리켰습니다. 그쪽 줄에는 30명도 넘게 서 있었어요. 모두들 지친 표정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서거든요. 그냥 여기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사실 1시간씩 서 있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오는 건데 접수하려고 또 서 있어야 한다니요. 다희 씨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소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작은 한숨도 쉬었습니다. 그럼 VIP 등록 먼저 하시던가요? 근데 그건 5천만 원 이상 예치 고객님만 가능하세요. 다희 씨의 말투에는 어차피 안 될 거 아시잖아요 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했나요? 사실 저한테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희 씨가 또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들은 항상 이러세요. 규정도 안 보시고 아무데나 서시고는 편해 봐달라고 하시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고객들도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병원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다희 씨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반 창구로 가시면 1시간 정도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번호표 뽑고 앉아서 기다리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VIP 창구를 떠났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려졌어요.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일반 접수 창구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에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는지 다희 씨는 절대 모를 거예요.
아니, 병원 원장조차도 정확히는 모르겠죠. 익명으로 기부해 왔으니까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87번이었어요. 현재 진행 번호는 52번이었습니다. 정말로 1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대기 의자에 앉으며 VIP 창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다혜 씨는 다음 고객을 맞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가방 안의 작은 수첩을 만져봤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1,500억이라는 금액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뭔가 단순하지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주차권 하나, 접수 창구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릎이 점점 더 아팠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니 더 그랬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지친 기분이었습니다. 앞쪽에서 어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가족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저도 저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광판에 번호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53번, 54번.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저는 다시 VIP 창구를 바라봤습니다. 다혜 씨가 제게 했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르신들은 항상 이러세요.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든 사람들이 항상 무리한 부탁만 하는 걸까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드디어 접수를 마쳤습니다. 정형외과 진료도 무사히 받았어요. 교수님은 친절하게 무릎 상태를 설명해 주셨고 다음 주에 추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MRI하고 혈액 검사도 해보시죠. 그래야 수술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 있어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역시 좋은 병원에 와서 제대로 진료를 받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납을 마치고 주차권을 받으러 다시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아까 그 다혜 씨가 여전히 VIP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일반 창구 쪽 줄이 짧아서 그쪽으로 갔지만 담당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저는 다시 다혜 씨가 있는 VIP 창구로 향했습니다. 아까처럼 무안을 당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주차요원이 여기서 주차권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주차권 좀 주세요. 아까 주차장에서 진료 끝나고 여기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진료 영수증도 준비해서 내밀었어요. 다혜 씨는 영수증을 받아보더니 컴퓨터를 몇 번 클릭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르신, 진료비 카드 결제하실 거면 1시간, 현금이면 30분만 드려요. 네? 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진료비 결제 방법에 따라 주차 시간이 다르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병원 규정이에요. 카드 결제는 포인트 적립도 되고 병원 수익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다혜 씨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금으로 내나 카드로 내나 같은 진료비인데 왜 주차 시간이 달라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다음 주에 검사도 더 해야 한다고 해서요. MRI랑 혈액 검사요. 검사까지 하시면 그때 추가로 치면 되죠. 일단은 30분만 드릴게요. 다혜 씨가 주차권의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팀장님, 그냥 한 장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다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규정은 규정이에요.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차 타고 오셔서 너무 빡세게 구네. 뒤돌아보니 30대 정도 되는 남자 환자였어요. 비싸 보이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타고 온 차가 작고 오래된 경차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사람을 차로 판단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다혜 씨는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어르신 30분이면 충분하시죠?
주차장도 바로 앞이고요. 다혜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차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권을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다혜 씨가 수진 씨에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이런 분들한테 괜히 혜택 줬다가 나중에 VIP 컴플레인 들어오면 내 인사고과만 망가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다혜 씨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골치 아픈 존재로만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혜 씨에게는 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중요한 거였어요. 돈이 되는 환자에게만 웃고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는 냉정하게 규정만 들이미는 거죠.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병원에 제가 기부한 1,500억 원이 정말 환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병원 건물만 크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다른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지팡이를 짚고 걷는 할아버지,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까지. 모두들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접수창구에서는 그런 마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직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만 사람을 구분하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30분 주차권이니까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뛰어야 할 판이었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백미러로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하늘빛 대학병원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반짝임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나가려는데 주차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주차권 확인 좀 할게요. 주차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30분짜리네요. 근데 32분 지났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추가 요금 내셔야 해요. 1,000원이요. 결국 1,000원을 더 내고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겨우 2분 초과한 걸로 추가 요금까지 내야 하다니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주차권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상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상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뭔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이 되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세상.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겪은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MRI 검사 예약이 있었거든요. 어제 겪은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무릎 치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주차권 문제로 또 불쾌한 일을 겪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MRI 검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1시간 반이나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접수창구로 주차권 연장을 받으러 가야 했어요. 일반 접수창구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VIP 창구에는 어제 그 다희 씨가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한데요, 주차권 연장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다희 씨는 저를 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어제도 오셨었죠? 또 주차권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검사가 오래 걸려서요. 검사비 얼마 나왔는데요? 10만 원 정도요. 다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연장 안 돼요. 최소 30만 원은 되어야 하거든요. 저는 참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이런 대우를 받으니 정말 서러웠어요. 저기요, 사실 제가 여기에 돈을 꽤 맡겨놔서요. 예전에 기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기부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혜 씨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웃더니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어르신, 저희 VIP 시스템이 얼마나 빡센데요. 그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다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나 건물주다. 나 옛날에 기부했다. 나 여기 아는 사람 있다. 이런 말이요. 하루에 몇 번씩 들어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간호사 2명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다혜 씨가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차권이 그렇게 필요하시면요. 오늘 치료비 현금으로 50만 원 이상 결제하시고 장기 입원 예약하시면 그때 VIP 검토해 볼게요. 마치 돈이 있으면 써봐라는 식의 말투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전 주차하려다 걸린 할머니네. 뒤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국밥집을 하면서 한 푼 한 푼 모은 돈으로 이 병원에 기부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권 한 장 때문에 얌체 노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혜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노인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다들 자기만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시고. 그런데 저희도 일이 있어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모든 게 판단되는 세상에서 저는 그냥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더 큰 굴욕을 당할 뿐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접수 창구를 떠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모두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주차비 아끼려고 거짓말하는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급히 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허리가 조금 굽은 모습, 낡은 옷차림. 이게 다혜 씨와 주변 사람들이 본 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화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치심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아니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었어요. 화장실을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제가 누구인지, 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가방 안의 수첩을 만져봤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1,500억 원. 이 병원을 일으켜 세운 돈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저는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의 굴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른 환자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백미러로 제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단호하고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혼잣말을 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찻잔을 들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늘 겪은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문득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새벽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국밥집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였어요. 여보, 여보.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하늘빛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큰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는 가장 좋은 병원이었거든요. 응급실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니까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응급실로 내려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국밥집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살린다고요. 이사장님이 제게 말했어요. 그분은 제가 30년 넘게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걱정 마세요. 재단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국밥집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남편 수술도 최고의 의료진이 담당해 주었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2달을 더 살 수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살려준 동네 사람들, 이 병원이 대신 살려달라. 남편 무덤 앞에서 다짐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을 하늘빛 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도 국밥집 팔아서 받은 돈도 시장 상인들과 만든 협동조합 출자금도 모두 이 병원을 위해 썼어요. 이 사장님은 몇 년 후 제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에 이 병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저를 특별히 챙겨주지는 않았지만 병원이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곳으로 유명해졌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장님은 몇 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병원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적 위주, VIP 위주로 바뀐 거예요. 오늘 다혜 씨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고 맡긴 곳이 이런 병원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내가 바보였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1,500억이라는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이름을 드러냈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 병원이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영자야, 이제 나서야 할 때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차가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단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해볼 만큼 해봐야겠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낸 이 동네, 그리고 제가 평생 아꼈던 이 병원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보았어요. 이 모든 게 헛된 일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했어요. 이틀 후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요. 마음의 정리가 끝났거든요. 접수 창구로 곧장 향했습니다. 다혜 씨가 여전히 VIP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또 그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또 주차권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혜 씨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요. 이번에는 다른 일로 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방에서 주민등록증과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럼요. 제가 여기 맡겨둔 예금을 전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겠죠? 다혜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혹시 적금 30만 원짜리 그러신 거면요. 그때였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저희 대화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름표를 보니 재무팀 박정호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다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 이 어르신이 예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셔서요. 박 과장이 저를 바라보더니 제가 내민 주민등록증을 받아봤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서 제 이름을 조회했습니다. 김영자님이시죠? 잠시만요. 박 과장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지? 박 과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다혜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박 과장이 태블릿을 다희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숫자를 본 다희 씨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하늘빛 의료재단 후원예금 합계 1,503억 원. 숫자가 또렷하게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희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 과장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당장 1층 접수창구로 내려와 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몇 분 후 정장을 입은 50대 여성이 급히 내려왔어요. 그 뒤로 흰 가운을 입은 병원장님도 따라왔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박 과장에게서 태블릿을 받아 확인하더니 저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분이요, 우리 재단 최대 후원자 김영자 어르신이십니다. 접수창구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봤어요. 병원장님이 저에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시다니 제가 다 죄인입니다. 다혜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그 눈빛이 공포와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병원장님이 다혜 씨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받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저는 이 병원을 정말 아꼈어요. 20년 전에 제 남편을 살려주려고 애써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 병원에 맡겨뒀어요. 병원장님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이 병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이 병원이 환자들을 돈으로 구분하는 곳이 된 걸 보고는 실망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VIP가 아니면 제대로 된 대접도 안 해주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접수 창구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제 돈 전부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겁니다. 병원장님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곳에 제 피땀 묻은 돈을 두고 싶지 않아요. 다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병원이 정말 환자들을 위한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무국장님이 급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교육도 다시 하고요. 그게 진심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정말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혜 씨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젊은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어요. 접수 창구를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병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이 다혜 씨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정말 이 병원이 바뀔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예상했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국밥집 할머니 하늘빛 병원 1,500억 전액 인출. 경제면에도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병원 경영에 미칠 타격이 얼마나 클지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오후에 하늘빛 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장님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병원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후원자들과 환자들도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돈이 빠져나가니까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결국 해당 병동 구조 조정과 별관 건물 매각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문의했습니다.
하늘빛 병원 별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알아본 거예요. 바로 그 문제의 주차장과 외래 진료 건물이었습니다. 매입 가격이 꽤 될 텐데요. 중개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매입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하늘빛 병원 측에서는 누가 매입했는지 나중에야 알았어요. 바로 저였다는 걸 말이죠. 새로운 의료재단과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과 서민을 위한 진료센터와 재활센터로 리모델링하기로 한 거예요. 환자를 돈으로 구분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모델링 현장을 둘러보다가 건물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최다혜 씨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췌해 보였고 어깨도 많이 처져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서둘러 가고 있었어요. 다혜 씨.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다혜 씨가 뒤돌아보더니 저를 알아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다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죠?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다혜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다혜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보험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요, 무기한 대기 발령이 내려져서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는 뜻이었어요. 다혜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매일 다짐해요. 그런데 기회가 없어요. 다혜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뉘우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혜 씨, 제가 새로 여는 센터에 환자를 진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해요. 다혜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공부 다시 하면서 현장부터 다시 시작해 볼 생각 있어요? 정말요? 다혜 씨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호칭이나 직업, 옷차림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사해야 해요. 환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다혜 씨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진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 열린 의료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다혜 씨는 약속대로 일반 직원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환자 안내와 접수 업무를 맡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차를 타고 오는 할머니에게도 명품 가방을 든 여성에게도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모든 환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첫 달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다희 씨는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어느 날 다희 씨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다희 씨가 스스로 바뀐 거예요. 저는 기회만 준 거고요. 다희 씨의 얼굴에 예전에는 없던 따뜻함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센터 개원 반년 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정말 환자를 가족같이 대해주는 병원이 생겼다고요. 하늘빛 대학병원도 변화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직원 교육을 전면 개편하고 VIP 위주 서비스도 많이 개선했다고 해요. 저는 시장에서 만난 옛 단골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마음 편히 병원 갈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을 돈으로 구분하지 않는 곳이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한 번쯤은 병원에서 서러운 경험을 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대로 했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새로운 센터 건물이 보였어요. 환자들이 편안한 표정으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년 후 온기재활의원 앤드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센터의 주차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노약자 전용 구역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경차든 외제차든 누구나 동일 기준 무료 주차. 저는 공식적으로는 설립 후원자였지만 실제로는 로비 의자에 앉아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검소한 옷차림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다혜 씨는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계약직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센터의 얼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다혜 씨는 마음다짐을 했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허리를 숙여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며 겉모습 대신 환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먼저 읽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바쁜 일상에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차권 한 장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던 그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시 차분해졌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70대 할아버지가 낡은 경차를 타고 센터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할아버지의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다혜 씨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주차권은 진료 끝나고 꼭 챙겨드릴게요. 할아버지가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무릎 불편하시면 저쪽 가까운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다혜 씨가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부축해 드렸습니다. 예전의 그녀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 사람은요, 언제든 변할 수 있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오후에 다혜 씨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르신, 오늘도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해요? 매일 배워가고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다혜 씨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저녁 무렵 센터 로비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환자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직원들은 진심으로 환자들을 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빛 대학병원 본관도 많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원 교육을 완전히 바꿨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나고 서러웠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걸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다혜 씨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도와드려요. 사진 속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다혜 씨는 어김없이 환자들을 맞이했어요. 젊은 회사원부터 연세 드신 할머니까지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은 정말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다혜 씨가 바로 그 증거였어요. 오후에 시장에서 만난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영자 이모, 요즘 병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새로 생긴 센터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서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런 곳을 만들어주셔서요. 순희 씨의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센터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환자들이 편안한 표정으로 진료를 받고 직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병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 말이에요. 집으로 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혼잣말을 하며 집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서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